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오늘 마침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충북소방도 변화를 맞습니다. 우선 출동 관제 시스템 AVL을 모든 출동 차량에 설치해 현장 대응력과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높입니다. AVL은 출동 경로, 현장의 안전 등급과 소화전 설치 여부 등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건데 현재 충북 설치율은 37%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정보, 소화 용수, 또 주변 위험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현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해 신호를 임시 조정하는 긴급 차량 우선 통행 교통 시스템도 청주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충주까지 확대하고 인근 시도 소방서에서 관할 소방서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경우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관서에서 출동해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 소방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문제점도 다소 해결될 전망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확대되면서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국가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충북소방도 오는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을 모두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3인 체제가 맞았는데 그동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이 탑승을 했었고요. 이제 응급구조사 2명이 탑승을 하는 3인 체제가 되면서 좋은 고급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지휘 통솔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고 센터 신축이나 증축, 추가 인건비 등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은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주 21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총 3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뉴스 매거진 7 이슈와 화제에서는 각 후보들과 함께 출마 포부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 4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충북 동남 4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먼저 출마 포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이쪽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 편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유권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곽상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역 발전의 문제와 정치 문화 변화의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 저 곽상원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위원장으로서 힘 있는 여당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문화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출마하신 동남 4군은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험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동남 4군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 4군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험지 중에 험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유를 실제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네. 동남 4군, 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왔고 고립되어 왔습니다. 이 도시와도 단절되었고 군과 군 사이의 경계는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적 교류가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된 분위기를 반영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실제로 중앙정부, 그다음에 중앙의 정치 문화화도 굉장히 단절되었고 고립되었습니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미래로 나아갈 그러한 기회가 있는 아주 또 소중한 곳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록 이곳에서 출생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포함한 저희 선조 모든 분들이 사셨던 동네입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곳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가장 가능하면 의미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 저희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입니다. 네. 하나는 하나는 네, 그 천천히 말씀해 개인적으로는 그 제 선대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그 이익을 지향하는 민주당에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곳을 대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네, 이제 고립되고 정체된 이곳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근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하셨는데 이런 타이틀이 좀 어떠세요?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은 뭐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한편으로는 멍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 공식적인 타이틀은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부여가 된 것인데요. 네. 제가 수도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도 꽤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참 아쉽게도 이 충북 네. 충북 지역,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만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 현상 자체가 이 지역이 얼마나 소외되었고, 얼마나 고립되었고,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단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향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은 매우 훌륭하고 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적인 가치를 늘 염두에 두셨고 늘 그를 추구해 왔습니다. 매 순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치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러한 업적과 자질을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로서는 영광이겠죠. 저는 일단 결혼하면서 사위가 됐습니다만 네.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처갓집을 대리해서 정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께서는 박덕흠 후보와 일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박덕흠 후보가 이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같은 선거구에서 지내셨고요. 그만큼 이제 지역 내에서 지지층이 좀 탄탄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 곽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셨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인지도와 네. 그 정도의 기여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동네래요. 저희 지역구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상품으로서 호기심도 네. 있을 것이고 신상품으로서의 패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할 것인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은 지역 정치인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도 하지만 중앙 정치와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살아오면서 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특히 저는 제 사익을 위해서 일한 적도 당연히 사인으로서 있습니다만 네, 네. 주된 제 관심은 공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제 개인적인 꿈뿐만 아니라 그 꿈은 사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네. 실제 정치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정치는 국리민복을 떠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활동 기간 동안에 한 일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 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저희 동남 4구는 실제로 농업과 축산업이 주된 산업이고 그렇죠. 그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인구 유입이 필요한 지역이고 네. 농업 축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지역을 대표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입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 지역 소멸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를 방지하기 위한 혹은 저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인구 소멸의 문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지되었거나 방지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또한 네. 농업과 축산업도 현대화되었거나 조금 보다 개량화되었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주로 토목사업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토목사업 물론 필요합니다. 토목사업 필요한 이유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로 건설이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동남 4군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군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국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인구 소멸의 문제, 정체된 농업, 정체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농축산업을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모든 군단위 지역들의 공통된 이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를 좀 극복하기 위한 대책, 대안은 어떤 걸 좀 갖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저희 동남 4군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공통적 현상인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좀 이르렀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위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니까요. 인구 감소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령화 때문에 자연 감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쵸. 많아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새로 태어나지 않아서 인구가 충원되지 않는다는 그쵸. 그런 저출산의 문제가, 문제도 있고요.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저희 동남 4군에는 출산 시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병원 자체가. 네, 그래서 공공 의료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고 거의 그 최소한 보건소 수준을 보건소를 의료원 수준으로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유입을 좀 해야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공사 인력을 끌어온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사 인력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렇죠. 지역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 동남 4군의 가장 주된 산업인 농업, 축산업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을 활성시키는 것이 지역을 유지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이 그 인구의 허리 단계인 네. 청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필요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도시 지역에서는 농촌에 귀농하고 싶은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괴산군과 보은군에는 귀농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비교적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접성이 좋죠. 이미 그 귀농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한데 저희 그 동남 4군에서 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청년들이 그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정착한 이후에는 농업과 축산업을 자신의 생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스마트 혁신 밸리, 그러니까 농업을 스마트화하고, 조금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농업을 스마트화하고 축산업을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고령화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뭐 스마트된 것, 기계화 같은 것들은 좀 편할 수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해결할 방안들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제가 실제로 저희 지역 다녀보면은 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남사원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거거든요. 장수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맞는 해결책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동남 4군의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무려 40%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 40% 넘는 노령 인구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 네. 조금 용어를 쓰자면 고령 친화적 도시 혹은 고령 친화적 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농업을 네.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그래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곽상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상위 리그인 K리그 1을 정점으로 K2, K3, K4로 이루어진 한국 프로축구. 그중에서도 K3와 K4 리그는 완전한 프로가 아닌 세미 프로들로 이루어진 리그인데요. 이 K3 리그 중에서는 프로축구의 불모지라 불리는 충북 유일의 성인 축구팀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 FC인데요. 지난 2018년 청주 직지FC와 청주 CTFC가 통합해 만들어진 청주 FC는 지난해 본격적인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마추어부터 프로팀까지 모든 국내 축구팀이 참여하는 FA컵에서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작 리그에서는 8위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청주FC는 리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담금질을 해왔는데요. 청주FC가 올 시즌을 위해 준비한 과정들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주FC의 실내 훈련장. 아침부터 선수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촬영해 팬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답게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포즈를 잡습니다. 때로는 근엄하고 때로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새 시즌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감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지난 시즌 청주FC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FA컵에서 대학 강호팀과 프로팀인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이탈하 격파하며 구단 역사상 첫 FA 본선 16강까지 올랐지만 리그에서는 22경기 중 단 8승에 머물면서 8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청주FC의 최우선 목표는 리그 5위 진입. 특히 올 시즌부터 상위 리그였던 내셔널리그의 8개 팀이 K3 리그에 합류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청주FC는 다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출신의 서원상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 축구, 빠른 축구를 위한 전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선수 4명을 포함해 프로축구 경험을 보유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한 상대팀 맞춤형 전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선수 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5명의 선수를 보강했고 상위리그와 학교 등의 스카우트를 파견해 지난 시즌과 비교해 약 20명의 선수 교체를 통해서 팀 색깔을 보다 예측 불가능한 공격적인 팀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전술은 공격적으로도 물론 하지만 빠른 축구, 공수 전환이 빨라야 관중들이 와서 보기도 좋고 또 후회 없는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352도 쓰고 343도 쓰고 442도 쓰고 그때그때 이제 그 전술 변화를 그 팀에 따라서 우리 그 조합 플레이 이런 그 부분 전술이나 팀 전술이나 이런 거에 매진해서 홈 경기만큼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주FC의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25세. 그만큼 젊고 빠른 선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청주FC의 최대 강점입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선수들이 많아서 소통이 원활하고 비계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팀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임대준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 원활한 볼 배급과 경기 조율로 중원의 지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게임을 이끌고 그라운드 밖에선 부드럽고 친근한 동료로 선수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FC가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면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이제 찾아오시게끔 저희가 이제 즐거운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cm의 큰 키에 긴 팔과 다리. 올 시즌 새로 영입된 골키퍼 김혁임 선수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시즌 K2 리그에서 활약했던 유망주로 청주FC의 골문을 단단히 지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 팀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거에 걸맞게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 팀에서 정말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리그인 강원FC와 부산 아이파크에서 5년 동안 프로 생활을 이어오다 군입대를 했던 김윤호 선수는 올해 제대와 함께 청주FC에서 새로운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주 포지션인 김윤호 선수는 선수단을 리드하는 몇 없는 고참 선수 중 한 명으로 오랜 프로 경험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단단한 수비벽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포지션이 이제 최종 수비다 보니까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팀의 목표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찾아주시는 만큼 저희는 경기력과 승리로 경기장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게 승리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장을 맡고 있는 이준혁 선수는 1부 리그인 제주와 2부 리그인 김해시청과 목포시청에서 활약을 하다 올해부터 청주FC에 합류했습니다. 강력한 오른발과 빠른 주력을 주무기로 윙포워드를 맡고 있는 이준혁 선수는 올 시즌 청주FC의 공격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되게 젊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와 체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공격수들이 전체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공간을 이제 침투해서 골을 넣는 방법으로 이제 상대한테 위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주FC도 리그 개막을 목전에 두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리그의 개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개막 전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던 훈련과 컨디션 조절이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운영 중인 모든 축구장이 문을 닫으면서 야외 훈련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력 강화 훈련뿐 아니라 개인 훈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실시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체력 훈련과 비디오 분석, 전술 회의 정도의 제한된 활동만 가능해 패싱이나 세트 플레이 같은 반복적으로 실시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훈련은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 선수단 발맞추기가 불가능해져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커지기 이전 경남 남해로 전지훈련을 일찌감치 다녀와 선수단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봤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저희 그 청주FC는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만 저도 정말 아깝다, 열심히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청주 시민의 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충북 영고 첫 성인 축구팀인 솔베이지 축구단으로 출범해 충북 축구 역사의 서막을 알렸던 청주 직지FC. 2016년 충북 최초의 프로축구단을 목표로 충남 천안FC를 인수해 창단한 청주 시티FC. 이 두 팀이 충북의 축구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해 2018년 하나의 팀으로 재탄생했고 지난 시즌부터 통합된 청주FC로 K3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제가 됐던 으라차차 만수르의 잉글랜드 아마추어 팀 첼시 로버스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첫 홈경기에서 1,5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후 K3 리그에서는 상위권의 관중 동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FC는 선수단의 20%를 충북 출신 선수들로 구성해 지역연고 밀착형 축구팀의 면모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FC가
내부적인 체력 훈련, 전술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청주 시민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불모지로 불리는 청주. 그 속에서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온 청주FC. 지난해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청주FC는 올 시즌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첫 발을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충북의 대표 축구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당찬 도전이 기대됩니다. 청주FC 화이팅! 다 됐네요. 퇴근길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 기온이 완연한데요. 내일도 수은주가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 오늘만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최고 20도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바이러스와 더불어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주를 비롯한 충북 7개 시군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불겠고요. 앞으로의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하겠고 제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1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맑은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모두 1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 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할 것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꽃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